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현재 외국인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두 달간 한국 증시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 증시의 향방에 엇갈리는 현재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의 변수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월말 원초였던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는 10월 정부의 셧다운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 일정들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중국 쪽으로 눈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9일부터 중국의 3중 전회가 개막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장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지난주 2060선까지 끌어올렸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45거래일 만에 멈추면서 2030선까지 후퇴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1월 첫째 주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술적 부담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하면서 방향성 타진 중에 있습니다. 모멘텀 부재 속에서 중국의 3중 전회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낙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202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현재는 11.42포인트 빠지면서 202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를 이끌었던 외국인의 변심으로 상승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팔자세와 함께 기관도 동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낙폭을 점차 확대 중인데요. 외국인 591억 원, 기관 3억 원 동반 매도 우위에 있고요. 개인만 6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한 뒤에 또다시 지금은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 53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기관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있어야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되긴 했지만 하루 만에 반전하면서 오늘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54억 원, 외국인 82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134억 원 매수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0.40% 빠지면서 14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15% 빠지면서 3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실망감에 동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3% 가까이 급락하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은 반등을 했네요. 3% 가까이 급등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은 지난주 4%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350원 가까이 빠지면서 43,700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0.92% 오르면서 4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도 좋지 않습니다. CJ 오쇼핑, GS 홈쇼핑 동반 하락 움직입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만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론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난주 5%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1.39% 오르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움직인 90전 오른 1,06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면 핫한에서 이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을 보는 눈과 수익률을 모두 키워주시는 분이죠. 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님, 무국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 주간 예정된 경제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9월 공장 주문 증가율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5일에는 미국의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예정돼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이어지는 6일에는 미국의 주간 NBA 주택 융자 신청 상승률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그리고 3분기 GDP, 개인 소비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유로존 쪽에서는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상장되고요. 이어지는 8일 일정도 확인해 보면요. 미국의 10월 실업률 공개됩니다. 11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공개되고요.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중국에서는 10월 무역수지까지 공개됩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또 3분기 GDP 예비치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11월 7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적 완화 축소 생각보다 앞당기니까.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빠지는 디커플링 현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미국 증시보다는 상해 종합 지수를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로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뭐 실업률이라든지 3, 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오면 시장은 묘하게 아이고 양적 완화 뭐 금년 안 하고 내년도까지 늘어질 수 있어라고 양적 완화 축소가 그 노 테퍼링 기간이 연장되면서 유동성장이 계속될 그런 기대감이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우리 시장은 오히려 하방 경직성 주고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맥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2020과 그 다음에 선물 267. 이 선이 붕괴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상승했던 추세 라인이 무너집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선입니다.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이 선을 붕괴하면 안 되는데 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뭐 대부분도 미국 지표에 관심 갖지만 또 하나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이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하면 네. 유로화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렸던 환경이 있죠.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이 구도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전번 주부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색깔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수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달러가 강세로 가게. 그러면 유로화 약세, 달러 당연히 강세죠. 그럼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엔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엔이 100엔을 돌파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달러가 오히려 1050원 가야 되는데 오히려 1070원에서 1100원까지 갑자기 이 유로화가 급락하는 그 에너지, 엔이 100엔 가는 에너지에 원달러가 거의 20, 30원 그냥 급등해버리는 코스가 나온다면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거 확인하는 게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코스에 유럽 ECB에서 금리 인하에서 전체적인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환경이 바뀌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시 보십시오. 빨간 색깔이 이탈리아 주가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유로화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죠.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거의 고가 저가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겁니다. 이태리 근데 최근에 이 파란 색깔이 급락하는데 빨간 색깔은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색깔이 더 빠지면 그 빨간 색깔의 이태리 MRB 지수가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럼 그동안
추세로 왔던 유럽 증시가 꺾여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이탈리아 주가, MIB 주가, 유로화 그러면 독일하고 프랑스 어떻게 할까? 달리 갑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렇게 보십시오.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쪽은 오히려 매도하고 그다음에 독일로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만약에 유동성 장에서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코스가 나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으로 가버려요. 그동안 외국인이 뭐 40 며칠 동안 우리나라 주식 삽니다라는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계속 달러 약세 구도, 달러 인덱스 우하향 구도에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급등을 하죠. 이게 또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변수다. 그래서 외국인 전략은 이렇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현대차만 관리하고 다른 것들은 내부적인 변동성 하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가 한 2, 3주부터 경고해드렸죠. 중국 경기 민감주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현금화 만드세요. 갑자기 실적 노출되면 쇼크라든지 변동성,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크게 변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십시오. 3중 전에 결과 보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미 삼성전자만 주가 관리하고 다른 것들은 벌써 뭐 OCI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급락하는 파동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멈추느냐? 달러 인덱스가 더 여기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원화가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터닝하면 또 시작이에요. 아직도 그럼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물린 거 언제 풀어내느냐? 내년도 1, 4분기 확인하고 풀려요. 그럼 3개월에서 5개월간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의 변화, 그거의 금리의 변화. 이게 전체적으로 11월 달, 12월 달 장을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네, 한편 올 들어 테슬라가 370%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전후로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2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도 궁금하고요. 트위터도 이제 상장이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개별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예를 들어 삼성 SDI가 이미 고점 찍고 20만 원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이미 좀 불안해요. 어떤 예.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별 전략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큰 환경에서 뭐가 지금 영향력을 미칠 것 같냐면 오히려 중국 삼중전에 주요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하더라도 예. 개별 종목들한테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는 오히려 하락 조정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 SDI 그래프를 보시면 단기간에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63% 올랐습니다. 이때 인덱스는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초과 상승에 대한 이격 조정이 상승한 폭의 반 정도 120 이상. 그러니까 저는 삼성 SDI는 16만 원과 17만 원 영역 오면 좀 사볼까? 네. 지금은 아직까지 안 사겠습니다. LG화학은 27, 8만 원을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장주 죽을 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성 조정할 때 IT 핸드폰 부품주의 후발주 움직이듯이 2차 전지나 태양광 쪽 이런 쪽은 후발주 중에 아직도 120선 밑에 있거나 수렴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 실적이 노출됐다는데 이거 나쁘지 않네. 아니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가에 반영됐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오히려 후발주의 키 맞추기 순환이 종목장으로 형태를 보일 것 같고, 대형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3주 전에 다 끝나고 만기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삼성 SDI 또 대장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쯤 위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대형주 시각보다는 종목장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느냐. 그러니까 파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변동성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응용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3중 전해 이후의 대형주는 그때 관심을 가져보고 또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니 변동성 장세 조금 리스크 관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 2020을 여러 번 코스피가 터치할 것이다. 2020이 가장 중요하고 선물 기준으로는 267 지지가 여러 차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코스피 상단을 뚫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을지 선물도 함께 체크 받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전략이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버티게 하면 네. 그럼 제가 이런 전략이 가장 나쁠 겁니다. 전번 시간에 경고해드린 게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주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의 중국 경기 민감주 종목들은 그냥 급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안 빠지고 크게 안 빠지는 이런 형태가 실전 매매에서는 가장 나쁜 패턴인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겁나는 거는 삼성전자를 공격할까 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21만 원 쌍바닥에서 여러분들 150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155만 원, 160만 원, 심지어는 200만 원의 그림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3, 4분기 실적 노출 이후에 4,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대충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의 실제적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은 저는 11월 말 정도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차익 매매가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야지 매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비차익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은 매수 매도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아까 환율 시장의 변화가 달러 강세로 계속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맥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고점을 찍으면 일단 3%를 빼봅니다. 3%선이 265.7하고 2001포인트, 2000선인데 10월 25일 날 267.25에서 263에 10월 30까지 대반등을 줬다. 이 빨간 색깔이 실제 추이입니다. 그런데 3%선의 중심값이 제가 딱 보면 269.8, 2030. 즉 270 라인과 2030이 전번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드시 10월 25일 쌍바닥에서 검증돼야 됩니다. 2020, 267에서 반드시 지지해줘야 돼요. 뭐 현물 매도 들어갔던 비차익 매도가 들어갔던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디까지 열어내야 되냐면 2000을 순간적으로 깬다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깬 다음에 그 변동성이 11월 중순까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 하방 공격이 더 강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종목 테마, 즉 지수 영향력이 없는 정책적 테마라든지 전체적인 또 중국 3중 전해와 특화돼 갖고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국 내수 소비주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종목들의 그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딱 보시면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 중심의 코스닥 종목들 중에 순환 매매만 나오고 있고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1등에서 20등 종목들 한번 샘플 딱 보십시오. 삼성전자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퍼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스위칭된 거 아니냐. 이거 확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7일, 8일 코스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노 테이퍼링이 연속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삐그덕거리는 변수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확인이 될 거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2020 지지 못하면 2000을 순간적으로 깨갖고 한 1980이나 1990 구경했다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주말이나 다음 주에 판단하시고 그때까지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실적 서프라이 나거나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종목들의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적인 게릴라 전법만 나올 것 같고 대형주의 전반적인 시각은 주말이나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실전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선을 지지 못한다면 1990까지 빠질 것이고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90에서 2050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다음 주에 확인하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현대 로템이 상장했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주를 이끌고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연관해서 또 알아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끈다기보다 네. 거기서 상대 그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전번 주에 화두를 뭐라고 그랬죠? 대체 가능성.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인주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미인주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기아차 팔아갖고 현대 로템 가면은 이 포트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파는 거는 떨어질 거고 사는 쪽으로 강화되는 에너지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의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이 총 8,500만 주 수량 중에 현대차가 6개월 동안 보유 회수된 물량이 3,680만 주입니다. 43%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트로가 2,100만 주. 그러면 이게 거의 5,700만 주가 묶였으니까 실제 유동 물량은 2,707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날 거래량이 1,680만 주예요. 대단하죠? 2,700만 주에 거의 60% 가까운 거래량이 회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날이 4만 1,000원까지 갔다가 흔드는데, 여러분 3만 3,000원과 4만 1,000원을 상승폭을 놓고 딱 중심값 보면 3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3만 5,000원에서 7,000원에서 꼬리가 나와요. 캔들 보면.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늘어나면 이거는 계속 손바뀐 과정에 당분간은 3만 5,000원과 4만 원 박스에서 지그재그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격감하면서 강한 에너지의 물류 에너지, 이 물류와 관련된 테마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또 남북 정상회담, 또 다음 달에 오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이런 것들이 정책적 모멘텀 이슈화되면서 여기에 연관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화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정책적 모멘텀에 의한 어떠한 그 물류 관련된 종목들로 압축하는 장이고, 거기에 현대 로템이 3만 5,000원과 4만 원에서 지그재그 파도만 나오고, 이 4만 1,000원 고점을 돌파하려면 어떤 환경이 돼야 되냐면,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 왔을 때 진짜 그냥 기대감만 아닌 뭔가 가시권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뭔가 진짜 되나보다라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11월 한 12일에서 15일 코스의 3중 전의 결과와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방한 과정에서 뭔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럽에 방문 중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육자회담 여러 가지 내왔는데, 이게 말로만이 아닌 북한이 어셉트를 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또 보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검증하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장은 물류 관련주로 특화된다. 요거 그래서 글로비스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현대 로템 상장 전에 주도주는 글로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글로비스 한번 보시죠. 121선 가격이 18만 원이었는데 24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현대 로템 상장되니까 오히려 미리 올라간 종목들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 요 상승 18만 원과 24만 원에 대충 20일, 여기서는 60일까지 조정하면 안 됩니다. 21선 22만 원이 지지되면서 다시 터닝하면 현대 로템, 현대 글로비스 이 그림이 정의선 정몽구 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거다. 과거에 투자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SK CNC 상장 때 3만 원에서 16만까지 급등하는 파동에서 최태원 회장의 45% 지분의 가치가 거의 1조 미만 원짜리가 6조 커지면서 거기에서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여러 가지의 빅뱅 M&A에 관련된 하나의 SK 그룹 가치에 큰 변화가 있었듯이 지금 이 현대 글로비스 북방 물류도 앞으로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 회장님의 사후 관련해서의 주가 지분 가치의 변화, 이거를 10년으로 큰 그림으로 봐서 그리듯이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에서도 정의선수의 지분 가치가 커지려면 어떤 주가와 어떤 패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저는 단기적 그림보다는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줄 거라고 보니까 앞으로 북방 물류, 유라시아, 그 다음에 현대차의 후계 구도의 지분가치 변화, 거기에 연관된 종목으로 압축해갖고 전략을 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수는 당분간 2000 살짝 깼다가 또 2450까지 왔다가 하는 지그재그 패턴이 연말까지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분 가치가 우상향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지는 종목들로 압축화시켜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3중 전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경기 민감주는 네. 저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이제 눌림 매수 전략을 많이 권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3중 전의 결과를 확인하세요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중 전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조금 중국계
관련된 얘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전회하고 제가 유어라는 분, 이 분이 하버드 대학 케네디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 지금 중국의 주석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전략에서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 383 개혁. 여러분들 이 383 개혁을 신문으로 보시고 분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이 내용이 어떤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시장 개방, 그 다음에 공산당이면 생각하기 힘든 토지의 사유화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개방, 작은 정부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저는 이게 리스크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거는 저는 나라가 3개 있다고 봅니다. 3가지 나라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그 3가지 나라 중에 이 하나의 부분이 지금 약간 작은 정부나 개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면서 시진핑이라는 분과 리커창 분이 합작을 해갖고 새롭게 이제 미래의 중국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작용 반작용에 반대 세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삼중전에서 충돌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정책으로 변화되는지는 결과를 보자고요. 미리 이 사람이 지금 시장 개방하고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막 이쪽으로 몰다가 오히려 작용 반작용 이상 현상이 나오면 그때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노이즈 때문에 저는 세어부 대가바라든지 성장 속도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 내부 단속이 더 심할 것 같고 다지고 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지방정부라든지 또 새로운 옛날 토 세력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은행을 통한 또 불법 대출이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내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될 겁니다. 권력 투쟁으로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을 왜 제가 11월 중순 이후에 보세요 해드린 거는 지금 떨어진 게 첫 번째 하락일 수도 있고 대반을 줬다가 2차, 3차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오히려 속도보다는 다지고 갈 때 어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나 할 때 이 3중 전에 이 383 전략에서 뭔가 있냐면 중국의 소비자 지갑을 열거나 새로운 정책의 모멘텀에서 1인 1가구 정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표면화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소비주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직접적으로 중국의 거점을 잡고 뭔가 중국 소비자의 인지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한류에 관련돼 갖고 뭔가 그래서 모바일 중국 진출한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그룹이라든지 메일유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압축되고 특화돼서 주도주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는 중국 경기 민감주는 11월 중순이나 말에서 판단하고 오히려 그 사이에는 중국 내수주들 중심의 압축화 전략으로 메일유업이나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종목들이 특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갖고 3중 전에 이 부분에서 시장의 물줄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중국 내수주나 컨텐츠 이런 종목으로 압축하라라고 전략을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 진출한 모바일 게임 컨텐츠 CJ 제일제당이나 메일유업 쪽 중국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는 조금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환율에 대한 1,06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성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에너지를 읽을 수 있는 이번 주 전략 한번 총론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은 3주 전에 이후에 주도주 물줄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환율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겁니다. 네. 그걸 추적하는 게 중요하고 내부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전략적인 종목장, 그 종목장이라는 건 뭘까요? 분산 투자 및 목표 단가를 짧게 하고 안타 치는 그런 전략이지 추격 매수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물줄기는 또 IT 섹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축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만들 건가는 이 작용 반작의 애플 주가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플 주가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면 실적 노출 이후에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500 지금 20불이 저항이 돼서 꺾이면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 되는데 만약에 이게 600불로 치고 나가는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헤지펀드 롱숏 전략 이제 삼성전자 올린 거를 121만에서 155만 원 올린 거를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빼면서 애플과 연관된 관련 부품주들의 특화되는 장이 나오고 그러면 지수는 빠지는데 부품주들의 순환이 LG, 애플과 연관된 납품하는 업체들 중심의 흐름이 나온다. 요게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의 시소식 매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음과 같이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선을 그어놓고 SK 하이닉스를 제가 31,000원대 오면 사서 7에서 10%, 33,500원과 35,000원 고점 돌파는 아직 한 달 정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박스 매매고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제자리 뛰게 한 게 3만원까지 치고 나가는 줄인지 요 코스에서 LG전자가 따라가는지 또 IT 핸드폰 부품 관련주에서 관련된 좀 최근에 자화전자 SNU가 급등했죠. 순환 종목으로 밑에서 파트론, 플렉스컴, 테라세미콘 종목 교체 작용이 오면서 순환되는지 이런 특징이 11월 달 장의 특징이 아닐까 봐서 종목별 미리 생각하고 길목지키 전략과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순환 매매가 지배하는 장 이렇게 압축해서 전체적인 11월 달 장을 전반적으로 보고 대세 판단은 3주 전에 보고요. 푸틴 대통령 오신 거 보고 11월 중순 말에서 내년도 1, 4분기 3월 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때 주도주가 중국 내수주나 내부적인 종목으로 갈지 경기 방어주, 컨텐츠, 그 다음에 또 KT라든지 배당투자 이렇게 가면 지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000이 아니에요. 그냥 2000 깼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1950과 그 아래도 볼 수가 있는 장이니까 그거는 11월 말에 보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2000은 살짝 깰 수도 있고 또 2020 지지해주면 또 2050 박스에 좁은 박스에서 그냥 그 종목별로만 발빠르게 움직이는 장으로 구분하면서 코스닥 실적 노출일 때 그동안 나빴던 것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을 내수 주는 거. 그 다음에 약간 그 대장주보다는 그 중소형주의 부품주들. 그러니까 순환주들 장각의 게릴라성 전투의 종목 전략으로 압축하는 게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오늘 특히 주목하셨습니다. 11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증권의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오늘장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년간 상승세를 막았던 박스권 상단인 2060선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내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숨고르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세적 순매수 기조와 대두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기관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율을 두고 미국 재무부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 간 환율 전쟁으로 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44일간의 장기 순매수 행진을 끝낸 만큼 앞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기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와 또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해석해 주실 분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개 증시간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도 조금 주춤해진 상황이고요. 중소형주에 눈을 돌릴 때다. 이러한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오늘장의 키워드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코스피 지수가 2050선 재돌파 가능할지 여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둔화되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지 아니면 좀 관심 가져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2년간 박스권 상단 지금 2050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글로벌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또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중국이 지금 3중전에 앞두면서 좀 이런 경계 심리 때문에 좀 조정 국면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은 우선은 11월 뭐 중반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에서 3중 전에 통해가지고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변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미국 재정 리스크가 좀 완화된 가운데 우선은 지수 하방 위협할 만한 리스크들은 이제 이미 다 나와 있고 시장에 그런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숨고르기 국면 이후에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 돌파 또 새로운 시대에 분출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가 박스권을 굉장히 뭐 아웃퍼폼 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11월 아까 초중반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변동성 그리고 경계 심리에 따른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1950에서 뭐 11월 후반에 이제 박스권 이제 돌파한다 하더라도 2150선 정도 안에서 밴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특히 고용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지금 축소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우려가 있지만 지금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제한을 보완해 주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G2의 유동성 흐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확산될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2000선 코스피 안착 여부에 따라가지고 뭐 투신들 매수 전환, 수급 호전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래도 연중 고점 돌파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 매매 전략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당분간 숨고르기 이후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숨을 고를 때 중소형주에 관심을 둬보자라는 지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조안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 매도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다시 이제 중소형주들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흑 매수하다 보면은 대형주들이 아웃퍼폼 굉장히 하게 되고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좀 둔화되면서 코스닥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 상대적인 아웃퍼폼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쪽으로 이미 투자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가까워지면은 뭐 산타랠리 또 1월 효과 기대감 때문에 뭐 매년 11월, 12월 보면은 이제 특히 IT 부품주들이 특히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삼성전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IT 부품주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연말 계절성 때문에 특히 강세 보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둔화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연말 미국 소비 특수와 맞물려서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제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쪽에서, 네, 외국인의 매수는 탄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점에서 한 7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지수도 203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10월 달에 이제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 지속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테이퍼링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중국 3중 전에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조정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 뭐 경기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모두 이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11월 초 중반까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연말 앞두고서 지금 또 외국인들 매수 환율의 영향으로도 같이 매수 탄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언제 되는가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는 시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변동성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돼 있고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변동성 구간을 좀 이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관심 갖고 있던 IT라든지 자동차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가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섬유 의복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전략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은 우려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간 동안 IT, 자동차 관련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얼마든지 돌파구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자꾸만 눈이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실 때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매력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 눈길이 가는 종목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새내기주 현대로템인데요. 상장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대로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최근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철도 사업 위주와 또 환경 설비 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비쌉니다. 네, 현대로템은 비싸다고 아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상장돼서 기대감으로 많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 있다. 분명히 비싸다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성장 모멘텀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이나 인도 등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철도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 뻗어나갈 수 있는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분명히 펀더멘털상으로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공모가가 23,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 상당히 올라 있고 특히나 최근에 좀 올라가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의 10일 방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주가는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공모가가 23,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현재 3조 1,0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에 비해서 물론 총 자산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성장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전반적인 호재들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반기 한 600억 정도의 순이익이고요. 올해 한 1,200억 원 가량의 순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는 비싸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소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고 수급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에서 이제 35,000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매수 관심가로는 가져볼 필요는 있겠고요. 단기간에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으로 혹시 작용을 한다면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시장에 관심이 조금 많이 과열된 건 사실이다. 네. 비싸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35,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만 원까지 짧게 가시는 게 좋겠다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수익을 낼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신데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치주는 어떤 가치주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파트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치 대비해서 사실 파트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휴대폰 부품주들이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에서 보셔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120만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사실 동반해서 사실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역시 휴대폰의 성장성, 특히 이제 갤럭시 S4가 좀 중간에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고 또 최근에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충분히 주가가 급락을 좀 했고요.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횡보를 좀 통해서 있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부품주들의 실적은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고가 안테나 탑재 수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가 사양의 휴대폰들은 히트를 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오른다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역시 한 2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성장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파트론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나 실적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부각이 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싸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단기간에 매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매수 관심가는 지금 현재 18,000원 조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한 18,000원 혹시 이하로 조정이 된다면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에 속합니다. 파트론이 상당히 큰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9,700억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파트론의 예상 순이익은 역시 1,000억이 좀 넘어가는 한 1,140억 정도 수준에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적 가치를 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내년 성장세로 좀 이어진다면 주가는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 관심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0원 이하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2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 4분기 이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1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10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